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직접 진두주의하는 국가개발사업 중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건축에 허가되어 있는 건축용지, 도시 중심권 용지, 거기에서도 최상위 입지와 핵심도로에 붙어있는 0.1%밖에 안 되는 한정되고 귀한 땅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최상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도시에 있는 땅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 끝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 투자의 절차 그리고 타이밍에 따른 계약에 대한 꿀팁 그리고 그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해본 사람만 아는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주택 규제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는 뭐 어디 또 금융적인 투자할 것도 없고 이율 때문에 이율이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땅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아파트 갭 투자나 주택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토지 쪽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현도시의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투자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눈에 보여하고 현재 개발 전의 모습으로 자꾸 그 땅이 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모습을 그려지지도 않고 그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리려 하지도 않고 현재의 모습에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는 또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 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개발이 앞으로 될 지역인데 지금 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보고 땅을 산다? 그걸 땅을 선택한다? 아주 큰 모순이죠. 제가 이 토지 투자를 하면서 개발지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항상 그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처음 투자하신 분이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 지금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해요. 현재를. 앞으로 바뀌면 얘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하는데 못 봐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모습을 이렇게 전문가가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릴 수 있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냥 보지 못하면 그림은 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만금 투자하는 걸 잘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개발지 토지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이에요. 개발지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못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찰력이거든요. 언제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요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회의 질서이고 원칙이고 정석이었던 것들이 내일은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의 핵심이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답이었는데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기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걸로 인해 생활의 관점이 일의 관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시스템이며 방법이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규제가 딱 정해져 있는 분일수록 4차 산업시대에는 많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시대를 읽어가면서 뭔가 거기에 맞춰서 앞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발이라도 맞춰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따라가는데 4차 산업시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먼저 가지 못하면 거의
그 분야에 없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선도한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너무 빨랐어? 이 말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 생각하면서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주 명심해요. 5G 시대, 4차 산업 시대는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한번 이럴 기회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타이밍이 더 빨리 지나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술의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건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집 하나 짓는 거 뚝딱 하루 만에도 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사람이 안 짓고 기계로 프린터로도 막 짓고요. 그냥 프린터 조작을 해놓으면 지가 계속해서 밤새워서 지어놓는 거예요. 그런 게 먼 옛날 얘기, 먼 미래 얘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텔레비나 영화에서나 아니면 책에서 이게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 먼 얘기로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러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4차 산업시대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타이밍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트렌드를 인식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경쟁력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 있죠. 그게 막 변덕스러운 사람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때 적시적소에 빠르게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맞는 인재로 이렇게 자기를 빨리빨리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미래시장을 맞춰서 빨리빨리 나의 관점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경제 패턴을 바꾸고, 일을 바꾸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토지 투자 못해요. 엉뚱한 데 사요, 정말.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땅을 사야만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깨달으면 그때라도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시작을 할 수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조차 안 한다? 그분은 다시 깨달고 다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일은 저지를 거면 빨리 저지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전문가가 추천을 해줘도 자기가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자기 가격에, 자기 평수에 모든 세상의 원리가 자기 기준인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의 기준을 갖고 세계의 기준이 움직이는 대변화의 이 기준을 개인 잣대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관점. 어쩔 수 없죠.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는 초반에 수없이 얘기했던 거야. 내가 세계관을 갖고 사냐, 내가 나라관을 갖고 사냐, 지역관을 갖고 사냐, 개인관을 갖고 사냐, 가족관만 갖고 사냐, 이에 따라서 이해 폭이 완전 달라요. 사물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요.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했던 거, 정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구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어떤 누군가의 받아들이는.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냐? 이게 본론적인 거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왜 딴소리를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본론적인 거. 왜 그러면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지를 못하고 똑같이 해석을 못하고 달리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관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 어떤 비관이란다. 부정적인 걸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을 딱 그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히게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계속 죽을 선택만 해. 계속 되는 것도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게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었을 일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가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요. 문제를 해석해내는
방법도 틀려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모르면 적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돈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요. 처음이시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쳐보자 같이. 이제 학교 선생님 이게 처음 오시는 그 무슨 선생님이지? 교생 선생님인가? 그렇게 오시면 교생 선생님답게 인정 선배들이 이렇게 뭐 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노하우를 해주면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는 해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선을 그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게 되면 아주 기회를 많이 놓치죠. 경험을 빨리 해야 변화를 하는데 경험조차의 그 기회를 자기가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로 인생, 기회를 벌고 내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인생을 걸고 해야 돼요. 한 번을 해도요. 그거 유념하세요, 고객님들. 그래서 자, 토지 투자의 절차. 이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절차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 인터넷 뒤지고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되신 분한테 전화해서 하고 그 지역 부동산들 찾아서 전화해서 매물 몇 개 보시고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보통 개인이 중개사분들이 보통 한 몇 개 보여주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몰라요. 그 10개에서 많이 받아서 20개 안에서 선택을 하는 10개, 20개도 안 봐요. 그 정도 선택도 보지도 않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안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이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은 본인의 감정적인, 본인의 주관적인 거에 찾고 내 기분, 내 느낌, 뭐 그날 뭐 이런 걸 찾고 운운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야 현실이야 이걸 무시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왜 개발지 토지 투자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많지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살려고 했는데 등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등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사요? 이거는 단계가 있는 분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할 때 등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아직 투자 시점에서 미비하게 됐다.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고, 하지만 그 서류 절차들이 잘 진행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근데 언제 할 거고 어떻게 될 건지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답 안 나와요. 뭐 그냥 뭐 이유 잡을 거 없어서 뭐 말을 못하나요? 심지어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라도 핑계를 잡죠. 근데 그런 것은 덜 성숙한 태도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습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현실이 문제가 생기면 딱 부딪혀서 탁탁탁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를 먼저 딱 하고 피해버리는 거. 막 이러는 거. 그리고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결정을 못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정신 치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먼저 분별할 수 있었으면 뵙지를 않았고 서로가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정보, 저는 솔직히 계약하는 사람한테 핵심 정보 주지, 계약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왜? 주면 그 사람이 아주 난리를 치고 다녀요. 안 그런다고 당연히 하지요. 시간도 없다 뭐다. 저는 진짜 초반에 그런 걸 다 믿었어요, 부동산 할 때. 제가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저도 진짜 없었고, 워낙 전문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면 시간이 돈인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라는 건 내가 그렇게 매물을 첫 번째 보고 매물을 몇 개나 보냐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냐는 거죠. 그 매물 중 몇 개 안 되는 거에서 선택을 하고 싶냐. 지금 새만금 전체의 매물들을 분석해서 최고의 매물을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거를 사겠냐. 이 지금 두 가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물건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야, 계약금 걸어야죠. 그날 와서 물건 보고 도로에 붙었고 건축용지다. 그리고 단독빌지 개인 단독 등기 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계약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그 계약금이면 뭐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뭐 그 중개사들 같이 뭐 주네 안 주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줘야 제가 집중을 해드리잖아요 고객님한테. 안 그런가요? 저는 수없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락 오고 방문하고 그분들 다 상담을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기억하겠습니까? 저 믿고 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그분을 제가 담당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본인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니까. 우리가 하물며 물건들이 한정돼 있는 물건 살 때 가서 마음에 들면 계약부터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안 사보신 분은 절대 몰라요. 뭐든 계약을 해보거나 뭐하나 해보지 않으신 분은 계약금을 넣는 원리도 그런 것도 어려워하고 계약금을 내가 만약에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항상 무지가 두려움과 걱정을 만들어내요. 이 염려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건데 모르는 사람은 혼자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답 나와요. 왜? 중개사분들이 현재 도시의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사는 도시에 개발이 되면 덩달아 땅까지 하는 거야 하고 개발지만 분석해서 국가 개발지만 분석해서 매물 보고 입지 분석해서 용도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물 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매물 본 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이 몇 개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한 것처럼 도로 있고 도시 지역이고 뭐 토지 여기에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객님도 했던 말이 있어요. 도로 낮다고 그 도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맞어요. 그분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 안 한 사람은 제가 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또 뭐 진짜 자기같이 생각해요. 자기가 이럴 땐 이 상황이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다 원래 그래요. 자기같이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가 안 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남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절대 의심을 안 해요. 그럴 일이 생길 거라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그런 의심과 변덕 부리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는 대답을 신중하게 하고요.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 신중하고 최대한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최대한 내 생활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해서 또 진행을 해줘. 근데 또 이게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또 나한테만 너무 치워줘. 내 관점으로 하면 안 되고 근데 또 상대방만 너무 전문가만 배려해도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절충을 해서 중간에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류를 확실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하고 완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지역에 개발이 끝난 지역들의 토지 투자하신 분들은 계약금까지는 그날 걸어요. 근데 중도금 뭐 그 완불 잔금 다 치르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막. 하지만 개발지는 안 그래요. 사가려는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먼저 주고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줘버린다니까요. 저희 고객님들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오늘 와서 땅을 해서 110만 원 다음날 갔더니
110만 원짜리 200만 원 주라고 하면 여러분 사겠어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개발지 토지 투자가.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수없이 얘기해도 근데 이해가 되지 않나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땅을 100만 원을 주고 살려고요. 근데 옆에 땅이 60만 원이야? 똑같은 용도의 땅인데 도로도 같은 거 같아. 입지도 자기 봤을 땐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는 60만, 난 100만 원이야. 그럼 얘 60만 원에 파냐고요 고객님한테. 그 뭐 인터넷 앱 같은 거 나오는 거는 현재 개발이 끝난 도시를 살 때, 그래서 시세가 형성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부르는 게 돈인 이 개발지 토지 투자를 시세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그거는 못해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시세에 맞는 땅들을 산다? 어디를 사시겠어요? 신도시 개발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지 주변에 있는 구도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관점이 어디에 맞춰 있나? 시세에 맞춰 있으니까. 뭐 안타깝죠. 길 하나 두고 구도심 신도시잖아 여러분들. 길 하나 두고요. 그거를 모르시더라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거기에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 있는 사람은 또 알아들어요 이 말에. 그래서 제 얘기를 저한테 오신 고객님들은 좀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몰라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이 사람이 이치적으로 얘기하는지 엉뚱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지에 토지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 예외 상황들이 막 생각지 않은 상황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야 하냐, 살아야 하냐, 그러면 가치가 있는 땅이냐 없느냐 하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절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전이 되기, 등기가 이전되기 전일 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족끼리 해서 분필을 했다면 지적공사, 부안의 지적공사를 통해서 지적공사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죠. 공공기관인데. 등기가 나기 전에 그래도 계약서로 진행되고 통장에 돈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해야만 해준다고요. 그리고 양쪽이 합의돼서 와서 문제없이 지금 다 처리가 됐는데 이러이러해서 등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언제 난다. 이러면 그때 제출하는 조건하에 또 그렇게도 진행이 돼요. 다 그렇게 방법들을 만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등기가 나는 것 못지않게 확실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진행. 그러면 그 진행하는 곳을 알아보면은 지금 서류가 직접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가 언제 나오냐 알 수 있는 거죠. 법무사도 이제 못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하도 의심이 많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에스크로 제도라는 보험제도가 있어요. 계약할 때 보험제도. 그래서 말한 대로 이행이 되는 거, 등기가 나올 때까지 잔금을 본인은 치러놨어요. 에스크로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등기가 나면 이 사람이 잔금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거 고객은 치렀지만 이 돈이 판매자들한테 그 지주한테 직접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등기가 그야 말대로 다 나오면 그렇게 해줘요. 저는 그 에스크로 제도까지 보험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첫 투자 하시는 분 이해는 해요. 아무리 제가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저희 고객님들이 그 안타까워하는 거를 막 자기가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근다고 해서 그 세상에 인생에 두 번 다시 못 만날 땅을 놓치면 진짜 안 나오는 땅이 나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그게 우리는 아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일상적인 일이고 그럴 수도 있고 등기가 딱딱 나와서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좀 늦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상에 왜 다 금매물을 취급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법무사 끼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야말로 근저당 막 잡혀있고 뭐 머리 아프고 지상권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유치권 있고 그런 거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즘에 법무사 끼고 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원리를 잘 아시라는 거야.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 타이밍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개발 단계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발목이냐, 무릎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타이밍도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이에요. 매물. 개발 단계에 따른 매물들이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풍기 현상이 와요. 매물들이 뭐 도시 지역이든 외곽지 땅들이든 풍기 현상이 왔을 때에 그 타이밍에 맞는 여러분 풍기 현상이 오게 되면 매물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저 아파트는 다 사봤잖아요. 투자가 아니었어도 아파트는 사봤을 거 아니에요. 피 주고 막 이렇게 사보셨잖아요. 지금 그거라고요. 매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분양권을 받냐 마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그 따져봤자 답 안 나온다니까. 난 처음이고 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고객님 입장일 뿐이고 그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또 공부하고 와야지. 지금 뭐 네가 배가 부르는구나. 진짜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서 안 하건 빨리 나오시라고 이런다니까 진짜로. 제가 처음에 그랬었기 때문에 알아요. 갖고 그래도 좀 이렇게 뭐가 그래도냐고 얼른 가갖고 저 뭐 모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아니면 못 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래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상황 보면서 살펴가면서 찾아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뭐 그래도 난 이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를 못할 것 같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근다고 해서 그런 사람 공부하냐?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죠. 개발지 토지조 이런 게 있다고? 적어도 전문가가 말을 하면요. 그런 걸 알아보려고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 정보에서 상식화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에서 상식화 단계가 뭐냐면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교통인프라들이 이제 기반시설을 국가가 깔아주잖아요. 국가가 깔아주는 게 모두 착공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상식시대예요. 그래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 1, 2년 전부터 토지 보상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지주들이 돈을 받으면서 보상이 되면서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착공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완전히 매물이. 그때도 내가 따진다는 거 계속 따지고 계셔요. 그날 그분은 알아요. 그날 처음 만났다는 거.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이제 알아가고 좀 공부하고 이제 와보려고 했는데 이러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죠. 태어났는데 전쟁하면은 바로 내가 살려면 총 쏘는 법부터 배워야지. 한탄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요? 여기서 건축이나 기관총이나 또 따지고 있으면 뭐예요. 뭐라고 돼 있는 없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맞게 막 변화 물상하게 빨리 적응하면서 읽어가야 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지의 특성이 그래요. 시장이 살아있다니 시장이 살아서 움직여 매일같이. 그 시장을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 그 시장을 읽어낸다는 거요? 거의 어렵죠. 불가해요. 이게 트렌드, 시장적 어느 정도 가겠다는 타이밍을 딱딱딱 이거를 알아맞아 매물의 상황까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요? 경험자 아니면 초보자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촉박해질수록 소액으로 단독 필지에 내 땅에 도로 붙어있고 그 도로가 순환도로고 요충도로고 생명도로일 때 그리고 그 도로가 확장 계획까지 있다? 제발 따지지 마세요. 이 세 개면 끝나와요. 답 나와요, 여러분. 건축용지 국가가 허가해놨어. 여기부터 신도시 하면 개발 먼저 할게. 허가해놨잖아요. 이것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것 같이 정확한 법으로 정해놓은 땅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면 어때요? 그 대신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더 높아요. 싼 거요? 그래 도시 외곽지발 싸요. 근데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같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요 도시 개발하고 도로 내고 아파트도 들어가 봐요. 외곽지 땅을 볼까요? 도시 중심지를 볼까요? 있는 사람은요 도시 중심 쪽까지 돌이보면서 아예 사거리 만들어면 그때
평당 몇 천을 주더라도 사요. 몇 백을 줘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 맨 처음에 그 건설 회사들이 산 거에 몇 배 올라가고 사는데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오른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일 때 사면. 아파트 값은 못해도 얼마예요? 시골도 1억 5천 정도, 2억 2, 3천, 5억 5천 이래요. 그럼 내가 이 소액을 투자해서 아파트 한 채를 아파트 짓는 땅 2종을 샀으면 내가 이 땅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갈 수 있는 그 금액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1종을 샀을 때 1종인데 입지를 어디를 샀냐에 따라 수익률이 딱 정해져 있다. 뭐 최하 경제 수도에 경제지역 경제수도 경제 도시에 경제 도시에 땅을 사시면 못해도 일종 일반 주가 1,000만원대 간다니까요. 8천에서 1,000만원 가요. 정말 최저로. 여러분이 사는 소비도시에 아무런 메리트 없는 도시, 소멸된 도시를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기는요 대한민국 신경제를 이끄는 수도예요. 수도인데 경제라고요. 경제. 세종시가 왜 빈 공실이 많고 왜 분양률이 낮고 왜 그러는데요? 행정수도잖아요. 소비도시예요. 경제 생산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륙이에요. 그런 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개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따라서 매물이 풍기현상, 매물이 숨을 때 그때요. 이 계약 꿀팁은 제가 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전문가가 추천한 땅을 사세요. 전문가 분별하는 눈은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본인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항상 사람은 자기에 맞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해야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얘기해주는 희망 고문하는 말이 너무 꿀같이 들려요. 왜? 내가 그런 관점으로 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허가해놓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 구도심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국가가 용도를 허가해놓은 땅, 일종 일반 주거로 핵심 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으면 더 정확하다. 그냥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좋은데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 개발 계획이 잡히고 이 기반 시설이 3년이나 5년 안에 이 기반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맞춘다?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도 없는데 그 조건 맞춘 땅을 내 가격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액으로